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가몬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프라 환경에서의 포괄적 보안 가치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 기가몬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현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굉장히 새로운 인프라 환경에서 구동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 환경에는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던 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보안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인프라가 어떻게 우리 진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보안 인프라 환경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전형적인 그러한 피지컬한 하드웨어 디자인 아키텍처의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하고 운영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미러 베이스의 트래픽을 수집해서 보안 분석을 하는 또는 인라인 상태로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그런 보안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피지컬 인프라 환경에 함께 구축이 되면서 보안 인프라가 발전되고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이러한 약간은 복잡하고 그리고 좀 구성하기 어려웠던 게 현재의 인프라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이 인프라 환경을 조금은 더 보강된 그러한 인프라 환경으로 전환시킨 이런 디자인 아키텍처가 지금 보시는 기가몬을 활용했을 때 얻어지는 많이들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구성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의 환경이 온프라미스 환경이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 아키텍처 보안 환경에서 조금은 약간은 보강된 환경으로 우리가 인프라 환경이 전환된 상태로 보안 툴들, 보안 장비들을 이제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인프라 환경의 변화가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진화된 상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시작했죠. AWS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애저 환경, 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인프라에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시작하고 서비스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의 92%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께서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려고 그리고 운영하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수용할 수 있는 5G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요구 사항도 계속 발생되고 있죠. 한국에 이제 5G가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다른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안테나 구조가 좀 있을 텐데요. 이런 안테나 구조의 트래픽이 그 레가시 환경에 있는 하드웨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에 수용이 돼서 아니면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에 수용돼서 서비스를 우리가 구동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5G 환경에 이제 적합하게 새롭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구동되기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 게 IoT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아주 작은 세탁기라든지 모든 장비들이 이제는 IoT로 리모트로 접속을 해서 리모트로 내가 원하는 상태 진행이 됐는지 다양하게 핸들링도 할 수 있고 껐다 켰다 다 할 수 있는 걸로 아실 겁니다. 이런 IoT의 트래픽, IoT에 접근하기 위한 트래픽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이런 인프라의 진화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누구든지 믿지 못하고 정말 right person이 right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고 그 right 어플리케이션을 핸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크게 요즘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자율주행카를 누군가 그 제3의 누군가가 핸들링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비록 로그인이 돼서 비록 나라 하더라도 나조차 믿지 않는 이러한 항상 체크하고 항상 실제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이 나의 IoT 및 디바이스를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가 또다시 필요했고 계속 진화돼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당 약 연간 1.8개의 데이터 센터가 1년에 한 번 1.8개의 데이터 센터가 리노베이션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트래픽 확장, 트래픽 증가에 따른 트래픽 처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를 위한 리노베이션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구동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모던 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진화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컨테이너 이런 환경에서의 보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팩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컨테이너는 과거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했던 보안 환경과는 또 다른 그러한 보안 운영 환경이 접해지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의 보안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보안 정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온프라미스, 나의 데이터 센터는 모든 책임을 나의 보안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보안을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SS 서비스에서는 보시는 OS 단까지의 보안 영역을 잘 커버링 해주고요. 그리고 플랫폼 SS 서비스에서는 플랫폼 레벨까지 우리 보안 처리를 직접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 레벨까지 보안 정책을 보안을 커버링 해줍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봐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은 보안의 이 모델 자체가 운영되는 환경이 공동 책임의 모델로 인프라가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은 우리가 아까 하단 인프라 SS 서비스는 인프라를 저희가 보호를 해주는 상황이지 네트워크 자체의 구간의 보안을 책임지고 보안을 안전하게 운영해주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우리 고객, 내가 사용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및 패치, 유지 관리 또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영역의 보안입니다. 액세스 및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전반적인 정책에 관련된 유지 관리도 나의 몫이고요. 퍼블릭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특히나 데이터 보안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보안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클라우드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전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나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운영하려고 할 때 이러한 보안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보안 규정의 준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책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로 이동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온프라미스에서 발생됐던 보안 책임이 그대로 동일하게 규정 준수 문제가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컨테이너도 물론이죠.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안 모델의 공동 책임 모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 중 하나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축했던 그러한 보안 규약을 내가 사용하려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나 자신이겠지만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환경, 인프라 환경에 그 온프라미스 보안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충분히 그런 보안 정책의 규정은 잘 준수되고 나의 보안은 안전할까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클라우드의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의 보안 인프라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호스트 서버입니다. 물리적인 서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하이퍼바이저 위에는 버추얼 스위치가 올라가고 그 위에 우리가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동시킬 수 있는 VM들이 올라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구성 환경에서는 기존의 온프라미스랑은 다르게
가상화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추얼 스위치라는 영역이 하나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물리적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호스트용 가상 인터페이스 닉이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처럼 그 탭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스위치에서 미러를 수행하는 상태로 해서 트래픽을 우리가 게더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으로 본다면 실제 트래픽이 움직이는 또 다른 영역 한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버추얼 스위치라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VM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환경이 발생되는 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의 환경입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했던 온프라미스 환경과 다르게 호스트 안에 가상 스위치를 통해서 이 가상 스위치 안에서 트래픽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기존에서는 없었지만 새로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과 다르게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에서 이러한 그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컨테이너 환경은 훨씬 더 많은 내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움직이는 환경입니다. VM 간의 통신이 아니라 서비스 펑션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각각의 펑션 간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인프라 환경이고 그러한 인프라 환경에서의 서비스가 고동되는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움직이는 환경입니다. 서비스 메쉬를 통한 서비스 메쉬 환경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에 매우 많은 컨테이너 간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발생된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상황은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된 트래픽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트래픽 처리 그리고 자동화된 이런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구성 환경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겠죠. 핵심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 환경,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에서의 트래픽 그 보안 사각지대가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버추얼 스위치 구간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고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매우 많은 트래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안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방식은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보안 툴을 놓고 컨테이너 간에 움직이는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보안 장비가 보안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러한 그 문제가 모든 서비스가 컨테이너 모던 앱에 구동되는 서비스 메쉬의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보안 툴이 우리가 다 있고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내가 사용했던 보안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 서비스가 다 런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보안,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적용했던 보안 준수까지 포함한다면 컨테이너 안에서 보안을 수행하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오래 미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서비스는 컨테이너 안에서 구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컨테이너 인프라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내부 간의 이스트 웨스트 보안을 컨테이너 외부에 있는 가상화된 보안 장비 또는 온프라미스 보안 장비와 연동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동이 될 수 있다면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이 컨테이너 안의 트래픽의 보안을 우리가 안전하게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안에 있는 트래픽을 컨테이너 밖으로 빼내서
컨테이너 밖에 있는 가상 머신, 가상 보안 툴 또는 온프라미스 하드웨어 장비의 보안 툴을 활용한 그러한 컨테이너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하셔야 될 그런 보안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서 보안 탭에 관련된 서드 파티에 대한 그 보안 툴과의 연동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컨테이너 밖으로 트래픽을 빼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트래픽을 획득시켜서 컨테이너 바깥으로 빼줄 거냐,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 특정 트래픽을 수집하는 그런 패킷 브로커한테 트래픽을 전달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탭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컨테이너 탭이 꼭 단일 벤더, 특정 벤더에서 운영되는 것과만 연동되지 않고 서드 파티 컨테이너 탭과의 연동도 지원이 돼야 된다.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보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드 파티 컨테이너 탭도 함께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연동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에서 꼭 지원해야 될 그러한 기능으로 본다면 뭐 우리가 V탭, 컨테이너 V탭으로 본다면 플라넬이나 아니면 칼리코 방식으로 외부 컨테이너 바깥과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지원을 해야만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트래픽의 이스트 웨스트를 외부에 있는 보안 툴을 가지고 우리가 보안 운영, 보안 규약을 준수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기가모는 뭐 다 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내용을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F5의 픽캐퍼라는 이러한 컨테이너 탭 또는 노키아의 5G 버추얼 탭 그러한 컨테이너 탭과의 연동이 실질적으로 연동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큰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실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서로 상호 연동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안을 한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보안에 관련된 보안 가시성을 만들기 위한 트래픽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라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출발지다,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보안 가시성을 위한 트래픽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피지컬 환경에서의 트래픽 확보 방안입니다. SCP 통합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환경이고요. 5G의 트래픽을 획득하는 방안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터널링된 스팬 포트를 활용한 터널화 시켜서 실제 트래픽을 외부 아니면 보안 툴 장비, 보안 장비와 연동시키는 이런 터널링된 스팬 툴, SRIOV 환경도 동일하게 필요하겠죠. VM의 비지빌리티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트래픽 확보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에서 탭 장비를 활용한 트래픽 캡처링 확보 후 실제 패킷 브로커 아니면 패킷을 재단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장비로 전송하는 이런 확보 방안도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버추얼이나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 메쉬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간 통신에서 발생되는 파드 간 통신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트래픽을 컨테이너 안에서 수집하고요. 이거를 외부 보안 장비랑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안에 있는 브로커, 패킷 브로커가 필요한 상태고 이러한 그 가상된 탭을 지원할 수 있는 컨테이너 탭을 지원할 수 있는 확보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컨테이너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의 네트워킹, CNI 구간에서의 트래픽 캡처링을 통한 수집 후 보안 장비 연동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가상 환경, 우리가 아는 VM 환경, 버추얼라이제이션 환경에서 또 동일하게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에서 보신다면 모든 인프라, 현재까지 진화되어지는 인프라 환경에서의 트래픽 확보 방안을 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 후 이 수집된 트래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안의 가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집이 중요하다. 트래픽 확보가 중요하다. NDR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자, 이러한 환경에서 클라우드와 컨테이너로 진화된 인프라에 적합한 그러한 획득된 트래픽을 핸들링하는 보다 적합한 새로운 보안 가시성 확보 방안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보도 어렵지만 확보를 한 후 이런 확보된 트래픽을 가지고 이제는 가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성이 발생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환경은 매우 복잡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지고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클라우드와 컨테이너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이 결국에는 필요하다. 여기에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보안 가시성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기가몬에서는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 프라이베이트,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저빌리티 패브릭을 수행할 수 있는 딥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이라는 그러한 플랫폼을 저희 기가몬이 호크라는 명칭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가몬의 비저빌리티 패브릭, 옵저빌리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뭐 트래픽을 억세스를 받아보고요, 브로컬링을 하고 재단을 하고 전환을 시킨다든지 분석을 하는 이런 주요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딥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러면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사용하는 인프라 환경에서는 멀티 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떠한 가시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해결 방안, 장점 내용들을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트래픽 획득 방법은 수집된 트래픽은 하나의 목적지로만 트래픽을 전송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안 장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트래픽 미러링을 해서 A라는 보안 장비에 트래픽을 전달을 했습니다. 동일한 트래픽을 B라는 보안 장비에 전달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 B라는 보안 장비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대의 보안 장비를 멀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장비에 이러한 수집 미러를 수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식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올린 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별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집하는 벤더 보안 툴에서 제공하는 보안 벤더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후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 장비 A, 보안 장비 B, A와 B, C, D 여러 다른 벤더들의 보안 장비가 있을 때마다 나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구동되는 그 위치에 그 해당되는 보안 벤더가 제공한 그러한 탭 장비가 굉장히 많이 설치된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보안 탭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그 자체의 로드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트래픽 처리보다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환경으로 운영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애주어라는 환경에서 보안 장비를 운영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AWS에서 구동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애주어에 있는 보안 툴 장비에 연동을 해서 보안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AWS에 있는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나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보안 장비에 연동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한 클라우드에 구축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트래픽을 공용해서 보안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위치에다가 내가 필요한 보안 장비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안 장비를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구성 방식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오케스트레이터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가몬의 Deep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택에서 지원을 합니다. AWS 스택, Azure 스택, 아니면 VMware 스택, Private, Public, 모든 클라우드 스택 환경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획득도 기가몬의 에이전트 하나만 커널단에 올리게 되면 부가적인 다른 보안 벤더가 요구를 하는 그러한 보안 탭 스위치, 트래픽 획득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탭을 설치를 해서 저희 기가몬 장비가 트래픽을 받고요. 저희 기가몬 장비가 수집한 트래픽을 보안 장비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주 가벼운 그러한 에이전트 탭만 설치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다. 물론 네이티브 미러링을 활용하신다면 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단 한 데스티네이션에만 트래픽을 미러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이 기가몬이 되면 되고요. 기가몬이 트래픽을 복제한다든지 핸들링을 해서 필요로 하는 보안 장비 여러 대 숫자의 제한 없이 보안 장비와 연동해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미테이션도 함께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토 스케일 아웃도 바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 툴에 대한, 보안 장비에 대한 최적화 운영도 가능합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기가몬이 가지고 있는 트래픽 최적화 기능, 보안 장비에 전송하기 위해서 수집된 트래픽을 최적화 운영하는 이러한 기능은 기본적인 기가몬의 기능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기능을 그대로 우리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운영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에 대한 레이어 7 트래픽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직접 생성해서 우리 보안 분석 장비 쪽으로도 퍼포먼스 모니터링 장비에 전송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섀도우 IT나 암호화된 활동도 우리가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터, 단일 UI를 통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활용한 Deep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가시성이 해결이 됩니다. AWS 환경에서의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가시성이 해결이 됐고요. 애저 동일하게 보안 가시성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 가시성인 VMware, 뉴타닉스, 우리 사용하시는 오픈스택 모든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 가시성을 다 지원하고 있고 보안 가시성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환경, 지금 새롭게 많이들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프라, 가장 발전된 인프라 환경인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보안 가시성도 함께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피지컬 환경은 계속 사용하시고 계신 환경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사실은 가장 큰 디자인 아키텍처 인프라 활용의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없이 멀티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중요 서비스, 미션 크리티컬한 트래픽을 온프라미스에 일부 남겨놓는 디자인 인프라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고객분들 대부분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다.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필요한 피지컬한 데이터 센터의 보안 가시성도 함께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구현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 이미지 화면이 전반적인 기가몬의 Deep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에 있는 게 보이는 화면의 가운데가 온프라미스 환경의 데이터 센터고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AWS 환경, Azure 환경, 결국에는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아주 자유롭게 어디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있던 보안 장비가 어느 위치에 있던 서로 연동을 해서 Deep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중에 일반적으로 단일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단일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축한 사례의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한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트래픽을 확보하고 보안 장비가 클라우드에 위치하던 아니면 온프라미스에 위치하던 자유롭게 어느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 하더라도 함께 마치 하나의 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한 것처럼 모든 보안 툴과 가시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화된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환경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러한 진화된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보안 중심의 포괄적 네트워크 가시성 솔루션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가몬과 함께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기가몬에 연락을 주시면 포괄적인 네트워크 가시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